아, 나 참 중국 갔다 온 얘기 해줄게. 아 드디어 나왔다. 그래. 오늘 컴퓨터 나갈 수 있겠다. 드디어 나갈 수 즐거운 있겠다. 얘기. 재밌었어요. 1번 재밌었다. 1번 재밌었다. 다녀와서 엄청 격앙돼 있던데요. 진짜. 진짜요? 중국 다녀와서. 아들하고 좋았다. 어디로 가신 거죠? 항저우. 항저우. 중국의 경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엔. 나쁘지 않다고요? 네? 그걸 뭘 보고 느끼는 뭘 보고? 거예요?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10년 전 중국, 5년 전 중국을 아냐. 그러면 할 말이 없으나 그리고 항저우만 가보고 뭘 그래요. 하냐. 그게 뭘 보고 나 그게 궁금해. 내가 안 가보 저도 중국 가본 지 오래됐거든요. 그걸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거기는 주로 이제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우리나라의 강남역이나 명동 가도 경기가 어디가 안 좋아 복잡하다지. 이제 당연히 이런 얘기 들을 테니까 내가 그것만 보고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러나 상당히 활기차게 활기찬 느낌이야. 활기차게는 그냥 제 느낌이지만 믿어주십시오. 그냥 항저우는 활기찼다. 그런 일단 1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의 활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뭐 조금 바꿔야 되는 게 우리는 네. 중국이 경기 안 좋아. 네. 왜 안 좋아? 성장률이 5%밖에는 안 돼. 그 말은 야 중국 같은 이머징 국가가 성장률이 5%면 진짜 꺾였네. 저 정도 최소한 중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 한 7, 8% 해야지. 라는 느낌인데 중국도 이미 선진국이 되어버렸어요. 가봤더니. 네. 그 모든 인프라가 여기가 서울이야? 아니면 항저우라고 하면 서울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죠? 내가 그냥 자꾸 평택 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뭐 그 느낌은 그냥 우리 광역시 중에 작은 광역시 하나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대전, 광주 뭐 그냥 그런 느낌일 거예요. 네. 순위를 보면 훨씬 뒤고 일선 도시들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일단은 도시고 그래 대도시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느낌이니까 베이징, 상하이 이런 데 보면 훨씬 밀리니까. 훨씬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진국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뭘 보면 아냐면 내가 그냥 숙소가 없어서 막판에는 동네에 있는 모텔 같은 데 들어갔거든. 네. 하룻밤에 5만 원짜리. 네. 그런데 우리나라 5만 원짜리보다 깨끗해. 거기 당연히 물가의 문제 있겠으나 네.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건 그러니까 허름한데도 불구하고 허름해요. 네. 허름하지. 우리나라는 저 정도 허름하면 들어가면 어떨 것이다가 대충 매치가 되잖아요. 네. 안 되나? 그런데 잘 안 가봐서 김현우 돼요. 소장님은 출장을 그지? 많이 가봤어요. 대충 이런데 안에는 엄청 깨끗하거나 네, 무슨 궁전장 이런 데 가면 여기는 대충 이럴 것이다. 무슨 냄새가 날 것이다. 대충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매치가 되는데 그 매치가 잘 안 돼. 들어가니까 기본적으로 청결에 대해서는 눈높이가 우리하고 비슷해졌어요. 중국인들의 떡진 머리 있죠. 특히 남자들은 헤어스타일 다 똑같고 배 까고 다니고 똑같은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머리를 안 감으실까? 왜 길 가는데 자꾸 뒷머리에 이렇게 떡이 져 있을까? 라는 생각을 예전에는 했는데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앤드 중국 여성들의 화장법이나 패션이 한국이랑 구별이 안 가. 그런데 내가 상하이나 베이징 가서 느꼈으면 그렇겠구나 싶은데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지방 도시에 가서 본 거잖아요. 그러니 중국의 5%는 저성장이 이제 아닌 것 같다. 이미 이렇게 선진국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 근데 그러면 잘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근데 중국의 GDP나 이런 거는 1인당 GDP는 아직 못 올라오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고 생각했더니 그냥 농촌 인구가 많은 거야. 이건 어쩔 수 없는. 농촌 제외한 GDP도 있어요? 그렇게 산출도 되나? 뭐 이제 GDRP라고 해서 지역 GDP를 만들기는 하지만 네.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특수한 나라. 네. 그러니까 수억 명의 농촌 인구가 그냥 그대로 농촌에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데 통계에는 자꾸 분모로는 들어가는. 네. 그래서 나타나는 통계상의 착시. 거기에서는 그럼 이미 도시화되어 있고 이미 농촌은 농촌이면 어디서 경제 성장이 일어나겠어요? 사실은 쉽지는 않지. 그러니 근데 그걸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종종 가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비자도 면제됐거든. 항저우에 모텔 가보고 나서 그걸 느끼죠. 그러니까 그런 허름한 숙소로 들어가면서 그래 살다 보면 이런 경험도 하는 거지. 각오하고 들어갔는데
그 정도로 허름했어요 바깥이? 어라? 근데 그런데도 우리 돈으로 5만 원씩이나 받아요? 물가도 그리 또 싸지도 않아요. 그 걔는 임금이 낮잖아요. 거긴. 임금도 이제 뭐 중국 그리 요즘 낮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렇게 싸지 아니에요? 않대. 그리도 낮지 않아요. 중국 요즘 어. 싸지 않다고 합니다. 택시비도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나오고. 중국인데 한국으로 오러 안 오잖아요. 이게 눈높이가 바뀌었구나. 어. 라는 걸 느낀 게 뭐냐면 그거는 눈높이 어디? 우리 쪽 청결에 대한 눈높이. 중국에 대한 눈높이. 아니, 바꿔야 되는구나 눈높이를. 중국이 중국 가니까 이제 안 더럽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데 이건 굉장한 쉽지 않은 변화인 게 이 청결하지 않은 나라에 가면 쟤들 이렇게 미개해라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들 입장에서는 네. 그냥 그 정도는 청결한 거예요. 그게. 그렇죠. 예를 들면 인도. 나는 일주일에 한 운동을 1시간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네. 주로 이제 아침에 뛰잖아. 근데 이제 이거를 모아놓은 한 시간. 뭔 얘기? 근데 이제 모아놓은 한 시간. 근데 보통은 이제 의사가 나를 보면 네.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데 나의 눈높이는 이 정도면 그냥 이 정도지 뭐 그냥 근 차이거든. 그렇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뀌기도 되게 어려워. 어떤 일이 있었냐면 LG 어딘가에서 베트남에 가서 무슨 공장을 돌렸는데 베트남 사람들 이렇게 손재주도 좋고 좋잖아요. 문제는 공장의 정리정돈과 청결이 안 되더라는 거야. 자꾸 시켜도. 그래서 그거는 일일이 말을 해줘야 되지. 그렇지. 그래서 그 팀장 리더를 자꾸 불러다가 왜 저거 정리 안 하냐? 청소해라. 너 청소 모르냐? 청소해라. 하면 응? 했는데 뭐가? 그럼 이거 이렇게 하면 알았어. 뭐 이런데 개선이 안 되더라는 거지. 고민을 했더니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청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본 적이 없구나. 그래서 자기의 기준이 그냥 이게 일상이구나.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래서 작업반장들 중심으로 해서 주요한 근로자들을 수백 명 모아다가 그 하노이에 있는 특급 호텔에 일주일을 묵게 했대요. 거기서 세미나도 하면서 거기서 청결함이란 어떤 것인지 정리정돈이란 어떤 것인지 깔끔함이란 이런 것인지 라는 걸 보라는 거지. 그걸 보여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청결에 대해서 뭘 얘기하지 않아도 그 눈높이 스탠다드가 올라가서 내가 경험해 보니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니까 우리 집이 더러워 보이는 거지. 그렇죠. 그걸 안 보면 상상을 집이 못하는. 이렇지 뭐가 문제야 뭐. 이제 그런 거라서 거꾸로 그러니까 제 차에 들어가 보면 차가 막 이상한 게 잔뜩 들어있고 뭐 왜 이래라고 하는 건 그것도 결국은 상대적인 거라고요. 근데 깨끗하고 좋은 차를 보셨잖아요. 청결이 무엇인지를. 그게 그만큼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거는 봐도 잘 안 어려워. 봐도 잘 안 어려운 어려워. 얘기 뭐냐면 그런 걸 보더라도 눈높이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건 아닌 것 아닌 건 같더라. 아니야. 올라가는 그만큼 사람이 있고. 뭔가 이게 큰 변화가 있어야 올라가는 거라서. 근데 중국은 그게 이제 그게 올라갔다. 이미 됐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허름한 모텔 하나 들어가 보고 다는 걸 다 알고 보니 거기에 오너가 그래. 외국 사람 와서 야 이게 뭐야? 5만 원 받으려면 이게 그 뭐야? 다음날 시진핑이 오는 날이든 하여튼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야 이건 어려운 변화가 생긴 거구나. 아니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구 평평설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아직도 있다며? 우주 평평설 얘기 알아요? 아직도 있어요? 몰라. 아직도 있어요. 어. 우주 평평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지구 평평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내가 볼 수 있는 그 바운더리 내에서 이렇게 지구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공률이 없어라고 판단해가지고 지구는 평평해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우주에도 공률이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나 도달 가능한 우주로 봤을 때는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그럴듯한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까지만큼만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원래. 그럼 뭐 마찬가지잖아. 항저우의 모텔 여기 더 이상 뭘 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갑자기 지구 평평설이 근데 그걸 이제 가지고 이것저것 보니까 다른 인프라도 잘 돼 있어요. 보통 이제 여기 이 나라가 잘 사나 못 사나는 거의 그런 뭐 인프라를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뭐 다른 불편함은 없었고
택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버 같은 걸로 이제 뭐가 돼요? 근데 진짜 중국은 그 IT가 그 영화를 봤는데도 중국 무슨 영화를 봤는데 그러는 거예요. 명함도 다 있잖아. 우리는 뭐 처음 만나면 명함 이렇게 주잖아. 그러면 QR로 걔네는 그냥 이렇게 틱 뭐 네. 이렇게 서로 휴대폰만 서로 이렇게 갖다 틱 대고. 대면 네 전화번호 뭐야? 그러면 틱 하면 서로 전화번호가 슉 가더라고. 전화번호만 가는 거 아니고 딴 거 다 가는 거 아니에요 혹시? 뭐 그런 거 모르겠어, 그런 거는 되게 잘했겠지. 전기 오토바이 엄청 많아졌고요. 전기. 되게 위험해. 오토바이가 소리 없이 다가와. 아 전기 오토바이 많겠다. 그 박종일 아저씨 받친 배터리 것 같은데. 갖기도 거기, 그죠? 쉽고 배터리 교체형. 그건 어떻게 바꾸는지는 모르겠어요. 오토바이 집 안까지 끌고 들어가진 않겠죠? 알리바바 본사를 갔었는데 네. 뭐 하셨어요? 참 알리바바. 알리바바 본사에서 느낀 것보다는 거기는 그냥 중국의 구글 캠퍼스 같은 곳이구나. 돈으로 갈랐구나. 구글 캠퍼스 좋아요? 안 가봐가지고. 좋아. 한국에선 볼 수 없는.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회사가 나는 우리 회사를 정말 누구나 부러운 회사로 만들고 싶어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겠구나. 그 정도예요. 나는 뭐 아니 그냥 다 돈으로 있는 벌었어요? 거 돈을 발랐구나라는 생각이었어. 그래서 뭐 그냥 싶긴 했는데 뭐 돈으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다만 이제 야 이건 엄청나다 싶은 건 중간 중간에 건물마다 박물관 같은 게 있는데 그 알리바바가 뭐 한 10년이나 됐나요? 이렇게 큰 게? 뭐채 기르면 그 정도 됐을까? 뭐 지난 그 1, 20년간의 역사를 그대로 갖고 있더라고. 짧아서 그럴까요? 역사가 짧아. 창업할 당시에는 20평짜리 아파트에 18명이 모여서 합숙을 하면서 거기서 창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받았던 주문 전표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다 갖고 있더라고. 언더스탠딩 1년 전에 뭐 했던 거 그거 다 갖고 있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 뭐, 거기 가면 뭐요? 뭐 쓰레기방 잔뜩 쌓였잖아요. 막 서류. 보통은 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는 이유가 야 이걸 어디다 써? 나중에 우리가 삼성처럼 커지면 그때는 필요하겠으나 지금 이거를 왜 갖고 있어?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일단 성장하고 나서 그때부터 챙겨 라는 생각으로 다 안 챙겨요. 그런데 마윈은 처음부터 꿈이 있었던 거야. 그걸 다 갖고 있어요. 이거 박물관에 넣어놓으려고. 심지어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그냥 그런 거는 보관할 수 있을 수 있지. 그냥 그거는 어떤 캐비넷에다가 다 때려 넣어서 보관할 수 있을 수 있는데 마윈이 처음에 창업을 할 때는 알리바바 같은 인터넷 쇼핑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중국 관광 포털 이런 걸 만들어 보려고 시작했었어요. 젊은 마윈이. 그 젊은 마윈이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인터넷 관련해서 뭐 어떤 허가를 받으려고 공무원을 찾아가는데 공무원이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안 됩니다. 약속을 잡고 오셨어야죠. 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를 영상으로 남아있어. 말이 돼? 그 말은 마윈이 그게 중요한 순간 딱 이게 나중에 나는 엄청난 회사의 오너가 될 텐데 그때쯤 되면 나는 나의 다큐멘터리를 만들 거야. 그런데 그러면 이 장면이 필요할 거야. 이 장면이 필요할 거야. 와. 그래서 그 인터넷 홈페이지 만드는 그 쪼맨한 회사의 사장 나부랭이가 그 공무원을 만나서 허가 받으러 가면서 야, 김대리 옆에서 나 잘 찍어라 한 후에 문전박대 당하는 장면을 찍어놓은 거지. 민원용은 아니었을까요? 민원용. 찍고 나고 나중에 의미 부여하는 공무원 협박용? 민원인데 나는 그거를 처음부터 계획한 분명히 게 이렇게 아니라 가면은 나를 문제박다 할 거야. 야, 잘 찍어놔. 잘 그래, 찍어놔. 오케이, 그럼 그래. 문전박대를 유도했다고도 쳐. 이상한 놈이 왜 와서 찍고 지랄이야 하면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할 거야라는 생각을 했다는 건 와. 대단한 연출력. 이건 대단한 농상가이구나. 눈높이가 어떻게 그렇게 생길 수가 있지? 라고 진짜 신기한. 눈높이가 어떻게 눈높이가 높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 눈높이를 꿈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게 이제 몰라 나이 들수록 모르겠네. 특히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젊을 때부터 승승장구하던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뭐 시험도 자꾸 떨어지고 영어 강사 나부랭이나 하다가 이제 그래서 처음으로 영어 강사 나부랭이라뇨. 지금 듣고 계신 영어 선생님. 강사님들 빨리 선생님. 사죄하세요. 빨리 사죄하세요. 아니야. 아니에요. 또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 아니, 우리는 생각 또 좀 우리는 해보자. 우리는 이그젝들이 이 정도는 얘기했어야 내가 돼. 야, 이해할 수 있어야 내가 된다. 대통령 나부랭이나 네. 그 재벌 회장 나부랭이라고 했으면 그냥 유머가 되죠. 그건 나부랭이가 아니니까. 그지? 유머가 되지. 네. 근데 예를 들면 택시 기사 나부랭이, 내지는 배추 장사 나부랭이, 내지는 영어 강사 나부랭이라고 하면 비하가 되지. 네. 그거 왜 그럴까요? 왠지 알잖아요. 그 우리는 직업에 귀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왜 장관 나부랭이라고 하면 껄껄 웃으면서 야 그게 뭐 왜 나부랭이냐라고 하다가 예를 들면 영어 강사 나부랭이라고 하면 왜 분노합니까? 똑같이 웃어줘야지. 직업에 귀천이 없는데. 아이 귀천이 없지가. 그러니까 그거는 듣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귀천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네. 죄송해요. 그럼 제가 사과할게요. 아,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과해야겠다. 긁히신 분들 다 사과하세요. 나 긁혔어. 마음에 나는 그래서 사과해야 영어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지. 진영 말 들으면 내가 긁혔네. 그 긁힌 사람들 다 어. 우리 마음속에 편견이 있는 겁니다. 음. 그치. 아니 왜냐하면 그런 말은 공격하는 말인데 폄하하는 말인데 누구나 장관도 폄하하는 말이고 선생님도 폄하하는 말이긴 한데 사실은 폄하하는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장관은 그걸 웃고 넘어가는 이유는 그냥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권한이 있으니까 누구 하나 폄하해도 장관의 위상이 별로 없는데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부랭이라는 말이 승찬이 있잖아. 형의 또 이제 또 칭찬 댓글이 또 이제 아, 그렇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저 얘기를 못 하겠어.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 재밌지 않아요라는 말씀 드린 거고 나부랭이라는 말이 존재하잖아요. 쓰지 않아야 되는 말이라면 안 쓰겠는데 그러니까 그 이른바 상대적으로 비천하고 그 그렇지. 존경받지 못하는 어떤 의미인지. 시절에 현실이 그런 있으니까. 거대한 꿈을 갖고 실제로 그걸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무섭다 나는. 그렇죠. 그 보통 그런 준비 안 한다고요.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그럴까? 내가 나 좋은 그게 회사, 궁금해. 큰 인물이 되면 뭐 부르유토께 해야지 이런 꿈이야 갖고 있으나 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료를 모아놓는다는 게 야 이게 아 미래에서 왔네. 안 되는 자료를 일이거든. 모았는 거야. 그 아니 부분은. 내가 얼마 전에 그 와. 무슨 다큐멘터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보는데 네. 아마존이 뭔가 나쁜 놈들이 하여튼 그런 거였어. 근데 패스트 라이브지만 보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잠깐만요. 근데 아마존이 뭔가 나쁜 놈들이라고요? 아마존이 제품을 사람들이 자꾸 사게 하기 그 위해서 아마존 뭘 쓴다 뭐 그런 건데 거기 인상적인 게 아마존 초창기에 그 베조스 영상이 나와요. 초창기에 막 사무실에서 4-5명 있을 때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재현이 그래. 아니고요? 재현이 아니고 실제로 거기도 어떻게 남겨놨어요? 기록 영상 같은 게 있는 거야. 근데 그때 진짜 제프 베조스는 되게 어리버리해 보이고 그냥 눈만 들이등등 눈만 해가지고 커가지고 누가 뭐 하면 이렇게 그러고 있어요? 목도 이렇게 그래서 뭐 그냥 조용히 와서 그 그냥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세요? 뭐 그런 지금하고 너무 달라 외모가 보이더라고. 재밌대. 그러니까 어? 목소리도 짝짝짝짝짝 지금이랑 너무 달라 보여 정말. 근데 그때 그 영상 보면서 저렇게 조그만 시절에 그 베조스는 지금 아마존이 저렇게 커진 걸 꿈꾸면서 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걸까?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언더스탠딩 처음 분리할 때 3프로에서 지금 거의 한 100만 가까이 됐잖아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전혀 하다 보니 된 거예요? 전혀 안 여기는 했죠. 이제 하다 보니 되는 우리 스타일인데 완전 하다 보니 되는 하다 보니 스타일. 되는 스타일인데 전혀 그런 실제로는 생각 안 해봤지. 눈높이와 꿈이 커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항상 너희들은 항상 서울대를 꿈꿔라. 그래야 서울대를 못 가더라도 연고대라도 간다. 이 얘기는 다 항상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눈높이와 꿈이 커야 중간중간에 의사결정할 때 좀 다른 결정들이 나오고 그게 이제 그러는 것 같기는 해. 그러다 망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망하기도 하고. 그러다 하긴 망하기도 하는데 하는데. 뭐 그럼 눈높이는 어디까지 높여 놓으신 거예요? 저는 솔직히 눈높이가 별로 안 높은 편이에요. 어머나. 난 대표도 그렇고 진짜로. 나도 그렇고 진영은 높을 것 같은데. 내 눈높이 우리가 그래서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 달리기 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실제로 내가 얼마나 달릴지 전혀 예상 못 하잖아요. 그리고 처음 가정은 매우 못 달릴 거라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못 달렸죠. 실제로 못 달렸고. 아 왜냐하면 실제로 진짜로 처음 5km 나갔을 때 저보다도 한참 늦게 들어왔거든요. 승찬이. 그러니까 매우 못 달릴 거고 저는 원래 달리기에 소질이 없었고 내가 그게 원래 인식이었어. 근데 생각보다 연습을 하니까
속도가 빠르게 개선되더라고. 잘해. 재능 있어. 생각보다 내가 재능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로 늦게 알았어요. 뒤늦게 하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나는 뭐 달리기로 뭘 하겠다는 목표가 먼저 생기는 게 아니고 해보다가 가능성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나는 처음부터 무슨 위대한 대기업을 만들 거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해보다가 혹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조금씩 꿈을 키워가는 게 아닐까. 그렇지. 걔도 마윈도 뭘 좀 해보면서 그랬던 게 아닐까. 그냥 내가 혼자 앉아서 나는 알리바바 같은 어마어마한 기업을 만들겠어. 그런 생각하면서 할까? 모르겠네. 그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언더스탠딩이 나중에 커지면 한 10만 명 정도 고용할 생각이 있어요? 본인은 그런 구독자 편할 것 다 같지. 고용해요? 그게 다 구독자의 구독자인데요, 100만 명이. 야, 근데 우리는 구독자를 편하겠다. 고용이 자, 오늘 영상 하나 올렸으니까 지금 바로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세요. 바로 10만. 좋은데? 고민할 필요 없겠는데? 그건 그냥 스케일인 것 같아. 그런 큰 스케일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오히려 작은 스케일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알리바바는 진짜 큰 스케일이 느껴졌어. 얘가 어, 빅드림 껐구나. 어찌됐든 난 운 좋아서 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나는 항상 주장하잖아. 동전을 던졌을 때 내가 앞면 나올 거야 라고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올 거야 라고 뒷면 나오고 그거를 10번 연속으로 맞추는 신기한 놈도 있기는. 세상에 있겠지. 근데 그거는 1000명이 그 짓을 하면 한 명은 자기도 신기하다고 생각될 만큼 그게 맞는다 우연히. 1024분의 1이니까 그런 게 나오는 확률이. 그냥 운 좋은 놈이 되는 거다 그게. 그게 무슨 뭐 비결이 있겠냐. 앞면 뒷면 나오는 걸 미리 맞춰서 10번 연속으로 맞추면 다들 우러러 보기도 할 텐데 그냥 옳은 결정 10번 하는 거다. 뭐 그런 생각이지만 다른 것 같아요. 그게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눈높이는 일단 최고로 높여놓고 그러고 사고를 하고 있어야 운도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운이라는 게 복권처럼 뭐 이렇게 터지는 그런 운도 있지만 이게 나한테 주어진 기회? 그래서 호시탐탐 진행자 자리를 노리고 있는 거 압니다. 네. 운도 여러 번 왔었지. 돼봐야 뭐 별거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별거 없는 거야. 아침 맨날 일찍 나와야 되고 얼마나 오래 하세요. 오래오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알리바바는 근데 중국은 참 사회주의인데요. 네.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게 없어.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어때요? 알리바바는 정규 직원을 뽑아놓고 분기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네. 근데 하위 10%는 C를 준대. 무조건 무조건 C 몇 번 맞으면 C 2번 받으면 면담에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너 다음 달에 나가. 퇴직금 당연히 주고 네. 한 달치 월급 줘. 네. 안녕? 네.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무슨 사회보장 제도 같은 게 없나? 그거는 중국 뭐가 있을까? 뭔가 계약직이라고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게 그래도? 아니고요? 아니요 그냥 그거야. 그리고 사실 사회보장은 그리고 나서 나온 사람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져야지. 기업이 계속 한 번 직원이었다는 이유로 연금을 주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잖아요. 신기하네. 중국이 어떻게 보면 더 자본주의적인 면이 많이 있어. 그렇지. 그건 그렇지. 엄청 그래. 거기서. 걔네는 뭐 그런 것도 없잖아. 무슨 주 50시 이게 근로 시간에 대한 그런 것도 훨씬 약해요. 막 굴려 그냥. 그런데도 그런 알리바바조차도 방만하다는 욕을 먹으면서 테무는 어디죠? 테무라는 회사 운영하는 그 위에가. 테무에 비하면 우리는 더 해야 된다. 갈아 넣어야 된다. 그럼 테무는 진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하고 회의는 토요일 일요일에 한다. 그래서 테무하고 그 해보시는 분들은 보면 뭐 그냥 밤 11시에 연락을 해도 답이 제깍제깍 온대. 부러우시겠습니다. 아니 회사 왜 대표로서. 부럽긴 왜 부러워. 회사 대표로서 부럽잖아요. 다만 술술 돌아가는구만. 그렇지. 다만 우리나라는 그런 일을 시키면서 연봉은 비슷하잖아. 짜증인데 거기는 그냥 뭐 2배, 3배 주는 거니까. 뭐 스스로 남아 있는 거지 그거를 뭐 싫으면 나가는 거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특히 거기는 나가면 잘리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알리바바도 10%씩 자르면 10%씩 새로 뽑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그냥 알리바바 가지 뭐라고 생각하면 가는 건데 그거 받아들이는 거는
그 조건과 대우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거죠. 신기한 나라야 정말. 신기한 그래서 나라. 태무에서 3년을 일하면 집을 사고 정말. 태무에서 5년을 일하면 입원을 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와. 그러다가 35살이 되면 대부분 자른대요. 대부분 자른대. 에? 그냥 자른다고요? 그냥 씨 줘서 자르는 거지. 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35살 넘어서 회사 다니면 그 사람은 임원인 거예요. 그럼 나가게 된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작은 회사로 취직하고 뭐 이런 딱 우리 우리랑 똑같은 느낌이랑 거지. 다르네. 좀 더 빨리 근데 나가는 거구나. 35. 컷이? 와, 진짜 35 빠른데? 자기의 경험상 35이 넘어가면 그냥 단순 근로자로 써먹기에는 효율 나이가 떨어진다. 많다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는 다 나갔어야 그치. 되는 거네. 그 경험과 뭐 노력의 정도와 샤프함이나 이런 걸로 그 이제 그보다 더 위의 일을 하면 하는 거지. 이제 일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뭐 그러면 이제 그런데 다른 회사로 가는데 나는 그게 차라리 야 52살, 53살에 자르는 우리나라보다 저게 나을 수도 있겠구나. 일자리는 좀 충분한가 보죠. 그래도 그러게. 잘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 근데 그거야 뭐 그 나라가 알아서 감당할 문제인데 우리나라도 그럼 일자리 있냐 없냐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35살에 자르자. 그렇지 우리도 자르자. 평생 이런 걸 안 해줄 거면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50살에 자영업 하도록 하지 말고 중간에 언제 한번 판단을 내려줘서 너는 우리랑 끝까지 가능성이 높고 너는 가봐야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좀 정리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거기에서 더 좋은 역할을 맡아. 그게 회사로도 좋고 당신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 라고 35이니까 자 이제 나는 농촌으로 가서 우리 귀농하겠다는 생각을 안 할 거 아니겠어요. 세컨 찬스 하기에 차라리 세컨 센스 하기에 괜찮은 나이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한쪽 면만 보는지 몰라도.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으로 군대가 사실 뭐 장기 복무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게 어정쩡하게 나오면 진짜 뭘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어정쩡하게라는 게 몇 살에 나왔죠? 저는 30에 중령 나왔죠. 뭐 이렇게 나오면 네, 그러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새로 그분들 입사하기도 보면 그렇고 아이들은 지금 막 커가지고 막 돈 왕창 들어가고 있을 중학생 때고. 뭐 네. 뭐 이러니까. 그러니 뭔가 큰 시도나 이런 것들은 절대 못 하고 안정적인 직장 이 선택지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근데 아예 그냥 30살. 근데 저는 그때도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생각해보면 그 정도에서 35살 정도의 나이에 나오는 게 차라리 아예 다른 것들을 하기에는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환경. 그러면 이제 사회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처럼 막 이렇게 53세, 되면 50세 뭐 명퇴 요즘 내 나이 때 다 명퇴하거든. 네, 명퇴 맞아요. 받거든. 근데 그게 그분들의 40대 능력이 후반. 떨어져서가 아니라 선택지가 어쩔 수 없이 환경적으로 공격적인 모험적인 뭔가는 못하는 새로운 회사에 입사 자체가 어렵지. 안 되죠. 받는 사람들도 좀 힘들고 그렇더라고. 그런 이제 자영업자들 많아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악순환인 건데. 근데 또 자영업을 잘하냐 전혀 그렇지 않고 그것도 진짜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 진짜. 진짜 끝까지 보듬어 주지 못할 거면 회사를 다니다가 그냥 난 끝까지 버텨야지 하고 막 60세까지 버텨. 55세 뭐 하여튼 그 지금 버텨서 60세, 65세까지 버텨도 그 이후에도 난감하지만 그 이후가 난감한 네. 거지. 적어도 한 40대에서는 정리를 해줘야 40대 초에서는 정리해줘야 우리나라도 이제 세컨 월 하지. 우리나라는 좀 어정쩡해요. 어정쩡해. 진짜. 보호도 아니고 보호가 아닌 것도 아니고. 하려면 더 끝까지 갈 수 있던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기업들 진짜. 입장에서도 부담은 부담대로 갖고 그죠. 있으면서 직원한테도 큰 도움은 안 되고 이제 그런 거죠. 맞아. 그리고 그거는 꽤 좋은 직업들 뭐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뭐 금감원, 산업은행 뭐 또 한국은행 이런 데도 비가 너무 많이 남아서 이런 데도 문제구나. 위로 올라갈수록 당연히 자리는 줄어들 거 줄죠. 아니겠어요. 그러면 괜히 무슨 찾는 지역본부 이런 거 만들고 무슨 경제교실 강사 이런 거 하시고 계속 보듬고 품지 말고 거기서도 그 제도를 해서 군인들 진급 못하면 옷 벗는 것처럼 빨리 정리를 해줘야 미안하지만 그 초롱초롱한 두뇌를 가진 분들이 다시 35, 뭐 40 이쯤에 다른 일을 하고 창업도 하고 하지.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그냥 55세, 60세까지 그냥 갖고 있다가 풀어주면 우리나라는 누가 창업해?
그러니까 뭐 자꾸 청년들 보고만 창업하라고 하잖아요. 경험도 없는데. 대학생들 졸업해서 뭘 알아? 아무 경험도 없는데. 망하기 뻔한. 창업을 해야 될 사람들은 회사에서 품고 있고 회사가 그러게. 품어야 될 사람들은 자꾸 창업하라고 하고. 창업하니까 우리 처음에 시작했을 때 힘들었던 생각인데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맨날 한숨만 나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마음이 놓여서 그렇게 낮에 아니, 푹 주무시나요? 지금도 한숨 쉬죠. 지금도 한숨 진짜 쉬는데 한숨 진짜 쉬는데.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른 한숨이죠. 정말. 지금은. 그때는 그냥 다음 날 망해도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아, 지금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은 안. 당장은 안 망할 것 같은데, 야 망하면 그래도 얼마나 버티겠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럴 수는 있죠. 이게 정체되거나 갑자기 훅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죠. 왜냐면 딸린 식구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래, 그게 그러니까 승찬이 형이 책임감이 되게 강하더라고. 나도 같이 일해 옛날에는 보니까. 그냥 근데 망하면 퇴직연금 아직 안 가지 도입 마.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 근데 좀 허술해. 책임감은 강한데 허술해. 마음은 좋은 형인데 참 착한 형인데 어딘가 하나